내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 예고한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기자들이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질문을 좀 해서 좀 제대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제한 기자회견이라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던데 아, 그럼 질문할 수 무제한. 있겠습니다. 예. 할 수 있을까? 그 기자분들께서 좀 그동안 보면은 그 대변인이 이게 지목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목을 하는데 기자들 자리도 그렇고 좀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주요 매체가 아닌 기자들은 좀 뒤로 이제 빠져 있거든요. 질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기자들 다 질문 기회를 또 주면 어떻겠는가. 그럼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도 질의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다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박 기자님 좋겠어요. 좀 현장에 가셔서 제가 질문을 좀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좀 질문해 주십시오. 대부장단분들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지 좀 모르겠고 지금 북한의 무인기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NCND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예. 이런 정부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거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 네. 우리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국방부에서 확증을 이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네. 보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NC 그 똑같이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NC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하고 북한은 NCND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 보냈다 안 보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것이 북한군의 파병 문제도 네.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에서도 결의문을 내고 파병은 안 된다, 살상 무기는 안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와서 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맞지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네.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가진 정보를 가지고 파병이 되었다. 그리고 1만 명이 그러니까요. 어떤 지역에 갔다. 이동 경로도 그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파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가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에 맞게 좀 대응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섣불리 판단을 잘못한다면 우리가 그 위기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무인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됐다 이거는 미국과 뭐 나토가 먼저 확인해 주기 전에 우리 국정원이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예, 근데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참. 발 정보를 이제 국정원에서 계속 이제 확정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 위성 사진도 공개를 그렇죠. 하고 예.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이 안보 상황을 또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어. 최근에 국정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네. 명태균 게이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거기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위험성은 또 이제 한반도에서 더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이런 안보 문제를 계속해서 꺼내면서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서 우리가 뭐 단결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나 부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계속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논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이 파병을 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에 대응해서 뭐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3차 대지진이 일어날 줄도 모른다는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은 네. 재고돼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첫걸음, 그 제일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니까 대북 전단 이 살포를 하지 못하게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또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하셨죠? 예, 제가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 실제로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네. 2kg 이상 되는 물체를 공중에 띄우면 위법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국감에서 지적을 해서 행안부에서 통일부에 이것은 위법이다. 전단 살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통일부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위법이다. 전단 살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나니까 전달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하는 일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약과가 있는데 그 하약과 중에 하나가 제일 유력한 데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타고 있는 많은 입장들은 중단돼야 되고 네.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게 발의하면서 발의를 하면서 네. 왜냐하면 한 5개 법안에 발의됐는데 저는 헌법 37조 2항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전단 살포하려는 자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또 그 신고를 덕한 후에 네.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그 사전 법안에 예. 신고하고 예. 또 경찰이 그 전단 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아마 언제 통과가 될까요? 이거는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네. 뭐 난관이 좀 있습니다만 왜냐면 어, 외통에서 먼저 통과돼야 되고 네.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는데 외통위원장이 지금 김석기 김석기 의원이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예, 예. 근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위기적 상황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과돼야 된다. 그래요. 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11월이 이제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긴장, 국면, 또 전쟁의 위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국면 전환을 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또 이걸 계속 증폭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이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위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위기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사냥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15일 연속해서 계속 법정에서 판정이 날 것인데 네, 저는 법리적으로도 그 말이 안 되는 것으로 기소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무죄로 판명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죄로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15일에 있는 이제 선거법 위반 이상, 그러니까 기억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 인지의 문제로 인재 문제. 인지의 문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선거법적으로 문제되는지는 아마 네. 사상 초유의 그런 음. 판단일 겁니다. 그 많이 또 이게 경기도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예, 예, 잘 알고 그 있습니다. 외부 이제 기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뭐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한다고 해도 그걸 계속 잘 기억을 하고 뭐 같이 어디에 갔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꼭 기억을 하고 이 사람은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부시사를 했던 입장에서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다. 그 네.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결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늘 가까이서 같이 행정을 하고 뭐 지금도 네. 가까이서 계시지만은 이것은 증인들의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뭐 진술하라. 이것도 위증교사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증교사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25일에 저는 이 야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또 이재명을 사냥하기 위해서 네. 몰아붙이는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네. 법정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도록. 국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무죄 판결 촉구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예. 50만이 넘었더라고요. 아까 50만이 보니까. 넘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처음 할 때 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탄력을 받아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각 지역별로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서명 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권 뭐 보수 쪽에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원이 150만 명이라고 하면서 100만도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당원도 다 못 모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예,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권리 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액션을 취하기에는 네. 모두가 좀 더디고 좀 힘든 그런 적극적인 선도적인 어떤 권리 네.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또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불씨가 당겨지면은 네. 엄청난 확산력을 가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링크를 보여주고 저희 방송에서 그러면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이렇게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링크나 아니면 이걸 탄원을 한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이게 11일까지거든요. 예, 10일까지. 11일까지인데 지금 6일, 그러니까 6, 7, 8, 9, 10, 11일 뭐 이렇게 아직 6일이나 남았습니다. 예, 예. 그 안에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거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고 이거 하는구나 주변에도 알리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하실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 얘기하는 뭐 정말 위기라더니 이거 서명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사실을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사실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냥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 재판까지 끌고 와가지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검찰은 또 구형도 최대치로 구형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든 이 검찰의 입장에서 이거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인지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 사람 말도 안 된다. 인지뿐만 아니라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뭐 허위 사실 공포죄다 뭐 엮는 것이 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이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겁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네. 지금 여러 건이 남아 있는데 뭐 건바이 건당 봐도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올바른 판단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검찰을 향해서 이 연어회 술 파티, 허위 진술 세미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검찰청 출입 기록도 이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들이 검독에 계시는데 이것도 물론 이거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사안이지만은 이게 또 연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재판에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거를 끌어낸 그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전임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맞았네요. 제가 바로 맞네요. 이화영 부지사 다음으로 제가 맡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최근에 그게 상방울에서 그 나왔습니다. 카드가 나오죠. 네. 49,000원. 예. 네, 맞습니다. 그게 5만 내역서가 2천 원짜리 나왔어요. 연어파인데 예. 5만 원 내고 주차비 1,000원 깎아서 49,000원이라 정확한 거기서 나오는데 그날 바로 검사가 김성태하고 같이 파티한 날입니다. 그 날짜가 지난해 5월 29일. 네, 정확하게 그날 딱 그렇습니다. 맞다.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얼마나 조작된 대북 선거 문제는 정말 조작된 일입니다. 제가 있을 때 대북 자꾸 스마트 농업, 네. 스마트 농법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있을 때 유엔으로부터 제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엔 스마트 농법 해도 좋다. 네. 그 예산이 36만 8천 불이었는데 네. 그것이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이 4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것을 이제 북한에
스마트 농업을 해라고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몇 백만 불의 스마트 농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이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하려면요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그 제재를 뚫지 못하고는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또 그 뒤에 저도 이 법정에 몇 번 갔습니다. 이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몇 번 갔는데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면 좀 재밌게 써라 이런 엉터리. 재밌겠어요. 제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왜냐하면 그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태가 법정에서 70만 달러. 70만 달러를 줬다. 예. 이 호남이를 어디에 줬나? 필리핀에 줬다. 근데 그 필리핀 대회를 제가 관련된 자료를 통일부로부터 출장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네. 리호남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국정 그 보고서를 적은 서기관들을 네.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정원대에 세워서 이 사실이 맞느냐? 맞다. 허위 사실이 없다는 걸 확정해. 결국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봐도 이 네. 대북 송금 이 기소가 완전히 이제 뭐 근거를 상실한 그런 아이고. 기소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검찰의 주장 또 재판 진행 과정 이걸 보면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안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또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한 거 보면 1심 판결 검찰의 주장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선고를 했단 말이죠. 네, 예. 이 부분이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만 이제 뭐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기소된 것들 보면 저번에 끝난 것도 다시 위중교사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좀 하고 있고 그냥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여야 네. 자기들이 살아남겠다는 그런 절박한 아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표랑도 이제 소통하고 계실 텐데 예, 예. 이재명 대표님 좀 어떤 분위기인지 신경이 좀 어떠신지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뭐 심리적으로 네. 뭐 위축될 수도 있지만 아주 음.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믿기 때문에 네. 덤덤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다지 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덤덤합니다. 네, 예. 장애 집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그 내용도 그렇지만 앉아서 집회 함께하는 그 모습 자체 보면 뭐 표정도 밝으시고 예. 네 정말 이 정치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이제 걸맞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네. 더 담대한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 옆에 나타날 것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주변 동료 의원들, 뭐 선배 의원들 얘기를 하고 말씀 좀 나눌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제가 검찰독재위원회인데 거의 하루에 한 번, 두 번 회의를 매일 하고 벌써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뭐 한 명도 빠짐없다라는 표현은 좀 강하지만 대다수 메조리티 민주당 의원들은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보듯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냥을 네. 멈춰야 되고 또 무죄로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일한, 예. 일사불란하다고 해도 강언은 아닙니다. 일사불란하다. 예. 그러니까 이 11월 위기설 이건 언론이 계속 어떻게 보면 띄우게 하는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럼 뭐 전혀 내부에서는 전혀 위기감 뭐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설 뭐 이거는 언론이 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또 친윤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 상황이 네. 중첩될수록 말도 안 되는 구호에 지나치지 않는 변명에 지나치지 않는 말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입니다. 별 중요한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발언이 아니다. 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윤석열 지지율 하락 원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갤럽 보니까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더라고요. 예. 다 이렇게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친윤 쪽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효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봤자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이재강 의원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바쁘시겠습니다. 바쁘게 뛰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문제도 그렇고 또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이 재판 사안도 그렇고 검찰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바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의정 활동에 있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후원도 많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예,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후원도 많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그 의원실 마다 듣고 있어요. 후원이 많이 필요하고 후원이 있어야 또 자동차의 연료가 기름을 넣어야 달리듯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링크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대자보 띄워드렸는데 이재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국민의 든든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의정부시 국회의원 이재강 이렇게 후원 계좌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전에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건 돌려받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재강 의원 열심히 일해달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응원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되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 원까지 이 액수를 활용해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또 열심히 뛰실 거 아닙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모습 저희가 기대를 해겠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 오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말하고 다닙니다. 카메라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제 시청자분들과 또 시청을 마실 수 더 있습니다.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선봉이 되어서 다시는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지금 의정부 지역은 정말로 군사 도시로서 70년간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의정부의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항상 호흡하고 또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제대로 되도록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